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들은 루비랑 레일즈 생태계 최신 소식들입니다. 새로운 앱 소식부터 컨퍼런스 발표 내용, 또 핵심 업데이트까지 여러 가지를 좀 모아봤어요. 네, 안녕하세요. 레일즈가 세상에 나온 지도 벌써 21주년이라면서요. 아, 맞아요. 시간이 참 빠르죠. 2004년에 DHH가 처음 공개하면서 대중 속에서 성장할 것이라고 했다는데 네, 정말 그 말대로 된 건지 오늘 한번 같이 보시죠. 이 정보들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좀 빠르게 파악하실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먼저 개발자들의 경험을 좀 더 편하게 해줄 만한 그런 도구들이 몇 개 보이더라고요. 루비 프렌즈라는 앱인데요. 아, 루비 프렌즈요. 그거 컨퍼런스 같은 데서 쓰는 네트워킹 앱이죠. 네, 맞아요. QR코드로 간편하게 친구 추가하고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 이렇게 표시도 해둘 수 있고요. 벌써 한 250명 넘게 쓰고 있다고 하네요. 오, 꽤 쓰네요. 특히 그게 핫도와이어 네이티브 기반으로 iOS 앱을 만들었다는 점이 흥미롭더라고요. 개발 과정도 공개했다고 하고. 그렇죠. 커뮤니티 네트워킹에 최신 기술을 바로 적용한 그런 좋은 예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루비엠브 베타 버전이요. 이건 맥OS용인데 루비나 레이즈 개발 환경 관리 앱이에요. 아, GUI로요? 그 ASDF나 RBMV 같은 거 없이? 네, 맞아요. 그런 커맨드 라인 도구 없이 그냥 클릭하면서 루비 버전 관리하고 잼 상태 확인하고 초보자분들이 레일즈 시작할 때 좀 더 쉬워지겠죠. 확실히 그 환경 설정 단계에서 시간을 많이 줄여주겠네요. 진입 장벽을 낮추려는 시도들이 인상적이네요.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인레일즈는 뭔가요? 이거든요. 브라우저에서요? 설치 없이. 네, 웹어셈블리 기술, 그러니까 ruby.wasm 같은 걸 활용해서 공식 가이드를 그대로 브라우저 환경으로 옮겨왔대요. 학습하거나 데모 보여줄 때 아주 유용할 것 같아요. 와, 네트워킹부터 환경 설정, 학습까지 개발 로정의 다양한 단계를 다 도와주네요. 이런 도구들이 당신의 작업 방식이나 학습 과정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볼 만합니다. 네, 이런 개인적인 경험 개선 도구들도 흥미롭지만 조직 차원에서는 레일즈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을까요? 마침 최근 레일스 컴프 2025 영상에서 재미있는 사례 두 가지가 나왔어요. 첫 번째는 플렉스카 이야기인데요. 아, 플렉스카. 그거 혹시 80개나 되던 자바 마이크로 서비스를 레일즈 모놀리스 하나로 합쳤다는 그 얘기 맞죠? 네, 맞습니다. 와, 알고 계셨군요. CTO가 딱 결정해서 개발자 네 분이서 4개월 만에 시스템 90%를 다시 만들었대요. 4명이서 4개월에요? 와, 대단하네요. 보통은 모놀리스에서 마이크로 서비스로 쪼개는데 반대로 갔다는 게 정말 파격적인데요? 결과는 어땠답니까? 결과적으로 프로젝트 완료 속도가 2배 이상 빨라지고 팀 협업도 훨씬 좋아졌다고 해요. 리액트 프론트엔드는 그대로 유지했고요. AI 도구 활용도 좀 도움이 됐다고 하고요. 허허, 놀랍네요. 속도를 위해서 과감하게 모놀리스로 돌아가다니 통념과는 완전 반대네요. 다른 사례는 어떤 거였죠? 다른 하나는 파워홈 리모델링이라는 회사의 나이트로 시스템인데요. 이건 무려 18년 동안 운영된 아주 거대한 레일즈 모널리스예요. 18년이요. 코드가 300만 줄이 넘는다고요? 와, 상상이 잘 안 가네요. 네, 근데 이 회사는 외부 서비스에 의존하기보다는 필요한 건 직접 만드는 빌드 버세스 구매 정책을 고수한다고 해요. 그러면서 팩워크 같은 도구 있잖아요. 아, 네. 그 모듈화 도와주는 거요? 네, 그걸 써서 이 거대한 모놀리스를 논리적인 모듈로 나누고 빌드 시간을 무려 90%나 줄였다고 합니다. 자체 개발 도구나 디자인 시스템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고요. 와, 플렉스카와 나이트로 두 사례가 정말 극명하면서도 흥미롭네요. 하나는 속도를 위해 모놀리스를 선택했고 다른 하나는 엄청나게 큰 모놀리스를 성공적으로 계속 관리하면서 확장하고 있고요. 그렇죠. 맞아요. 사실 피그마도 시나트라 기반 루비 모놀리스인데 거기도 패크워크를 써서 모듈로 하고 있다고 하죠. 이게 꼭 마이크로 서비스가 정답은 아니고 모놀리스도 충분히 현대적인 방식으로 관리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당신은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어떤 패턴을 발견하셨나요? 대규모 코드를 관리하는 방식에 대해서요? 네, 정말 생각해볼 만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실제 사례들 말고 루비 생태계 자체의 성장세도 좀 볼까요? 특히 루비 LLM이라는 잼이 눈에 띄는데요. 아, 그거
AA 모델 연동하는 재미죠? 네, GPT-4나 클로우드, 제미나 같은 모델들을 루비나 레일즈 앱에 쉽게 통합하게 해주는 건데 이게 벌써 100만 다운로드를 넘었대요. 100만이요? 와, 엄청나네요. 루비 커뮤니티 안에서도 AI 기술 통합에 대한 관심이 정말 뜨겁다는 증거네요. 챗봇이나 임베딩, 이미지 생성 같은 걸 루비답게 구현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 포인트겠어요? 그렇죠. 그러면서도 동시에 레일즈 코어 팀은 안정성이나 호환성 같은 기본을 꾸준히 다지고 있어요. 최근 디스위크 인 레일즈 업데이트 내용을 보면 포스트그레스QL 18 버전 호환성 문제 경고라던가 PGGM 9버전 관련해서요. 네. 그리고 테스트 신뢰적 높이는 작업들, 예를 들어 픽스처 암호 해시를 고정한다거나 GIF 집 결과 일관성 확보 같은 것들이요. 또 액션 케이블이랑 레디스 RB 호환성 패치 같은 좀 내실 다지기 작업이 많았어요. 네, 그런 꾸준한 유지 보수가 정말 중요하죠. 특히 데이터베이스나 외부 라이브러리 호환성 문제는 실제 운영 환경에서 바로 터질 수 있는 문제니까요. 새로운 AI 같은 분야로 확장하면서도 플랫폼 자체의 안정성을 놓치지 않고 있다는 거, 이게 레일즈가 여전히 건재하다는 신호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리해보면 개발이나 학습을 더 쉽게 만들어주는 새로운 도구들도 나오고 있고 또 실제 기업들의 사례를 통해 레일즈의 유연성이나 확장성도 검증되고 있고요. AI 분야에서의 성장세도 가파르고 핵심 기능 개선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고 정말 다방면에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네요. 21년 전에 DHH가 말했던 것처럼 레일즈는 여전히 대중 속에서 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플렉스카는 속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마이크로 서비스에서 모놀리스로 전환하는 과감한 선택을 했어요. 반면에 나이트로나 피그마 같은 곳들은 거대한 모놀리스를 팩워크 같은 도구를 사용해서 효과적으로 모듈화하고 관리하고 있죠. 자,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지금 만약 당신이 새로운 애플리케이션 아키텍처를 선택해야 한다면 그 기준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특히 개발 속도, 시스템의 복잡성, 그리고 장기적인 유지 보수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맞춰야 할지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